그죠. 진도를 많이 못 뺄 것 같고 그냥 깊게 한번 해볼게요. 깊게 진도를 뺄게요. 오, 좋아요. 일단은 제가 직접 바로 지금 코딩을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들었던 과제를 끝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진짜. 강의 보시면 알겠다시피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강의에서. 일단 그 강사분 목 좀 죽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스튜디오를 사용하세요. 이번에 그거 설치하라고 그래서 또 설치했어요.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게 이번에 새로 나서 저도 지금 제대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얼마 안 됐죠? 그 되게 좋긴 좋던데. 네. 얼마 안 됐죠? 디자인이 이뻐요 대신. 그래서 일단은 이클립스로만 1년도 안 된 거죠. 이게 나온 지 1년 안 됐어요. 이거 나온 지 정식 1.0은 2주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정식은 2주. 네. 이거를 이거 풀.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프로그래밍에 대한 저도 그렇고 경험이 없어서 아 괜찮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정말 쉬워요. 쉬워요. 일단은 필요한 게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인가요? 네 메인 액티비티랑 그다음에 리스트 데이트라고 있잖아요. XML 파일 하나. 네. 이거를 지금 프로젝트 갑자기 임포트가 안 되는데 이거 메인 액티비티 좀 자바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형 이클립스 사용하세요? 이것만 전에 썼었죠. 아 그럼 제가 가르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요 안드로이드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여기 아니구나. 글로 갈까? 죄송합니다. 잡아. 같이 보니 네 지금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잡아. 그럼 제가 가운데로 갈까요? 역시 아니 여기가 입구도 가깝고 괜찮아. 여기서 플러그인을 설치 안 하셨네요 아직. 아,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 돼요. 이런 SDK만 설치했는데 아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있어요? 있죠.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주세요. 생긴 거 비슷하더라고 이클립스랑. 예, 그 모양에서 거기서 거기라서 이게. 거긴데 약간 좀 GUI적인 걸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강의 보시면요 리스트 뷰로 선샤인 프로젝트 만드는 거 아시죠? 네 선샤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날씨 API 받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SSD 모양이네. 훨씬 조금 느리게 실행해야 꺼야 돼. 이거 어떻게 꺼야 되지? 저거요? 처음에 프로젝트 켰을 때 나오는 창이 있어야 돼. 그렇군요. 두 개 다 지워버립시다. 그게 아니에요. 클로전 되죠 파일에서. 이게 아니라 클로드 프로젝트. 클로즈. 그거. 오. 제가 안 모르는 거. 여기서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고 임포트 안드로이드 코드 샘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아닌 거에서 불러와야 돼요. 그래. 잘못했구나. 그 코드 어디 있어요? 미안, 바탕화면이 이거 한글이 나와요? 네 나와요. 잠깐만. 깨지더라고요. 제가 맥이라서 이게 유튜브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기본 코딩. 눈 온다. 이야. 눈 싫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폴더 네. 제 리눅스 폴더 한글명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바꿔서. 이거를 프로젝터 어디다 둘까요? 그 불러오면 자동으로 읽어줘요 다. 그 프로젝트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클립스랑 다르게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프로젝트 하나하나 그 최근 기록으로 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냥 귀찮으니까 C에 프로젝트에 리스트뷰 요거를 네,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돼요. 아까 카페에서 이거 그래들 이거 뭐 다운받는데 네. 이게 카페 와이파이가 그래드를 처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운을 받아두시면요 계속 나중에도 다운 안 받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카메라다. XML 열면 돼요. 네. XML이 아니라 폴더 전체 있죠? 그 폴더 저희 프로젝트 폴더를 키시면 돼요. 이거요. 저희 그 리스트뷰 점 텍스트에 그거로 오케이 하시면 기다리시면 돼요. 생각보다 인터넷이 진짜 느리네요. 인터넷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도 선을 가져서 그렇지 아까 이거 보니까 무선이 켜졌다 꺼졌다 완전 43메가. 업로드 다운로드 43메가. 오. 괜찮은 편이네. 뭐지? 갑자기 저장 공간이 가득 찼다는데 유대시티 영상이 지금 레슨 6까지 있잖아요. 네. 이게 한 달 동안 볼 거죠. 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다 보는데. 짧게 여러 개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적은 줄 알았는데 많더라고요. 제가 내드린 과제가 일단은 리스트뷰를 입력해가지고 추가시키는 거랑 그다음에 클래스를 객체화해서 나누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가 그러니까 텍스트. 많은 게 빌링을 조금 해보니까 진짜 과제 내용 그대로 담아놨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원래는 총 8주 과정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틀 되는데, 그러니까 레슨 하나에 하루씩 이렇게. 네, 지금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벌써 2주차까지 네, 가가지고 보니까 2번 만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많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늦어가지고 원래 늦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1주차인데 3분이 빠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가 더 늦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일 정도 늦으셨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나중에 재성님하고 저만 갑자기 뭐 해커톤 나가고 이런 일은 없겠죠? 해커터는 뭐 해요? 그 설명해 주나요 거기서? 설명이 아니라 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 가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주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주제는 안 주고 자기가 자유주제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해커톤 한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구글에 올리진 않죠? 그냥 바로 볼 수만 있습니다. 상 받았으면은 구글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구글 코리아 원래 그 블로그 개발자 블로그에 올라가요. 블로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리진 않죠? 그건 자기 맘대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등록 안 해도 되겠구나. 등록을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제가 기기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난 다 애플파야. 저도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예전 거라서 보니까 진저버레드인가? 괜찮아요. 2.35 이야. 안드로이드 2.35. 그래서 일단 안 써요. 그거. HTC G2 이런 거. 일단 그래드 스크립트까지 딱 떴어요. 프로젝트에. 그리고 원래 오늘 소개를 하려 했어요. 다 오셨으면요. 다 아는 사람이야. 네. 지금 부천 우분투 매니저죠. 예, 그렇죠. 네. 이분은 우분투 실장님이시고 한국 커뮤니티 실장. 공식 직책 아무것도 없어. 확실히 페이스북에서 보고 네. 오는 분들이 잘 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의외로 항상 모이는 분만 모이고. 혹시 한영빈이라고 아세요? 네. 아시죠? 제 친구라서 다다음 주부터 저희 모임에 같이 도우미로 오실 거예요. 잘하잖아요. 그래요? 제 친구라서. 앱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오랜만에 나는 안드로이드는 딱 3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는
웹이랑 같아요. 네. 이게 일단은 UI 있잖아요. UI를 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작 코드인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는 UI를 HTML로 짜잖아요. 그쵸. 여기 많이 흔들리네. 얘는 자바로 동적적인 부분에서 할당을 시켜주고 얘는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적인 걸 할당시켜주죠. 대신에 얘네는 XML로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XML 같은 경우에는 막 스타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러니까 상단바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상단바 UI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단바가 있잖아요. 여기 제목 있고 아이콘 있고 제목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리스트 나가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있잖아. 어플이 여기에 대한 것도 다 UI도 XML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UI도 XML로 돼 있긴 한데 이 UI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안드로이드 구성 자체에서 해준 그런 UI를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얘는 HTML이랑 CSS로 딱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얘네는 두 가지 같이 쓰니까 개발하기가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언어를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XML이랑 자바. 대신 얘는 세 개. CS, 자바스크립트. 대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바에서 여기서 UI에서 만든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뷰라든지 텍스트 뷰라든지 에디 텍스트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를 UI에서 적용을 했으면은 자바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 ID 값을 불러와요. 그 다음에 그 ID 값에다가 동적 할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리스트 뷰가 있으면 리스트 뷰에다가 값을 추가를 시킨다든지 버튼 눌렀으면 버튼 누른 값을 받아온다든지. 그 다음에 XML 같은 경우에는 그 XML 그 뭐라 해야 되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스타일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같은 거를 가져온다던가 아니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그다음에 헬로 월드라는 그런 정보 텍스트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담당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을 다 XML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웹할 건 아니니까 뭐 이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딱 자바랑 XML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지금 다 자바 안 하시는 거죠? 지금 C부터 시작해야 될 판이고. C는 없어도 돼요. 저도 C 없이 시작하진 않았는데 C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자바보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C를 개발하는데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시간이. 그쵸. 그러니까 자바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구글에서는 이번에 자바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느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트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영상 보시면 알다시피 아트라고 네이티브를 만들었어요. ART. 그래서 VM에서 아트라는 걸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이 아트가 자바 바이너리 코드가 있잖아요. 자바에서 빌드되어 나온 코드를 C 언어 같이 돌리는 거예요. C로 돌리는 거예요. 일종의 C 같이 돌리는 건데 이게 먼저 그 크롬 있잖아요. 크롬에서 자바스크립트를 C처럼 바꾸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 크롬에 적용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안드로이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빨라졌어. 네, 엄청 빨라졌어요. 혹시 제니모션 깔고 있으신가요? 제니모션은 없는데. 제니모션이요? 제니모션이 지금 AVD 사용하시잖아요. 그 AV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X86으로 기반으로 된 거라서 AVD 같은 경우에는 ARM 코드를 가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대신에 제니모션 같은 경우는 X86 코드를 VM으로 돌리는 것인데 반에 CPU가 같으니까 CPU 계열이 같으니까 이게 컨버팅 해주는 과정이 없어요. 생략이 되니까 바로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그걸로 볼 수 있어요? 네. 제니. 그래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툴이 있나요? 여기 없어요. 여기 없네.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럼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플러그인이 따로 존재합니다. 제니 뭐라고요? 제니모션. 여기 있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제니모션. 네. 영어 치는 게 빠르겠다. G 디나이 모션이 됐어. 이 홈페이지가 또 이렇게. 제니모션.com에 누르죠. 네. 일단 모르니까 일단 얻고 봅시다. 네. 무료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진이가 그거예요? 그 요술 램프? 지니가 아니라 제니요.
GENY 하고 모션. 네, 어디 갔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러그인입니다. 이거는 위에 오시면요. 그래서 밑에 아. 다운로드되면 하우 떠있네. 여기다 이게- 이거요. 리눅스, 맥, 윈도우 전부 다 지원해가지고 회원가입 하라네. 아, 오늘은 이게 필요한 건가요? 400메가. 저기가 형이 아이폰이시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몇 가지 개발하다가 제 핸드폰에서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AVD 같은 거 만들면 또 느려지고 하니까 제니모션을 깔아가지고 각각 가상 머신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올려면서 테스트용으로. 네, 테이스트용으로 사용합니다. 솔직히 실제로도 구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보다 아이폰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구글 가보시면은 구글 코리아 직원분들도 다 맥북을 사용하시거든요. 진짜예요. 크롬북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26메가예요 이거. 26메가에다가 그 버추얼 박스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시면 한 1기가 정도는 되실 거예요, 아마. 버추얼 박스를 서포트해가지고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서 네, 버추얼 박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버추얼 박스는 깔려 있어. 네, 이것은 없다. 역시 개발자들답게 버추얼 박스. 아니 이게 UEFI 파일을 네, 갑자기 바이오스에서 인식을 안 하세요. 그 바이오스에서 갑자기 된다 그러길래 이거 맞네? 제니모션 231 네, 맞아요. 컨티뉴. 뭐지 하고 했더니 갑자기 우분투 그룹이 안 떠. 그래서 우분투를 버리고 버추얼 박스로 돌리자. 아, 저도 윈도우랑 리눅스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윈도우 7 들어와서 그러죠. 8 들어와서 UEFI라고 윈도우 들어가기 전에 부트로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리눅스를 강제로 지워버려요. 리눅스 부트로더랑 충돌돼가지고 지워버리는데 그거 해결하는 것도 있다고 들은 것 네. 같은데. 있긴 해결을 했는데 네. 한번 잘못 까딱해가지고 수정 잘못하면은 리눅스랑 윈도우랑 맥이 같이 날라갔어요, 제가. 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맥은 되긴 하는데 따로 복구를 시켜줘야지 되는데 대신에 그 과정 중에서 계속 깨지니까 윈도우랑 리눅스가. 엄청 이제 짜증나는. 네, 그래서 지금 맥이랑 윈도우는 같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UEFI를 강제로 꺼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네, 엔터프라이즈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네, 같이 돌아갈 수 있어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홈이나 뭐 비즈니스만 안 되고. 폼이랑 비즈니스는 제가 안 써봤는데 일단은 그 설치하다가요 설정에서 취소하는 게 있을 거예요. UEFI 옵션에서. 그럼 되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켜져 있어서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제 뉴원 등록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여러 디바이스가 다 있어요. 지금 5.0까지 최신 버전까지 다 있어서 테스트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것도 하려면 또 사인인을 이런. 대신에 기억하시는 게 있잖아요. 사인인. 얘는 이걸로 돈 버는구나. 대신에 프리 버전 쓰시면은 네. 프리 버전도 엄청 좋아요. 옵션을. 그러면은 5.0. 5.0 롤리팝에 네.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근데 5.0 중에서 형이 지금 해상도가 몇이에요? 이게 이거 네, 그거 이 노트북은 FHD FHD요? 그러면은 1920. 그럼 FHD 설치하셔도 되고요. 720p 있잖아요. 768 곱하기 1280. 저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넥스트.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제니모션 플러그인이 있는데 여기 내부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 아까 그 사이트에서? 네, 그 사이트에서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다 입력을 하시면은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렇군요. 아까 캣 제니모션에서 다운로드 눌렀을 때 이거 네, 거기 플러그인이 있어요. 파일 세팅 플러그인 그냥 일단 여기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파일 세팅에서 뭐
피니시가 됐으니까요. 그럼 저는 일단은 제가 과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파일 세팅에서 얘가 셀렉트 플러그인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번에 새로 나온 구글에서 고언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들었죠. 네, 이거 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고언어 책으로 나온 건데 어... 제가 샀거든요. 예. 이건 진짜 쓸 데가 없어요. 원래 첫 판은 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 그래서 제가 데브페스트라고 구글에서 개최한 고언어 행사를 갔어요. 예.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절대 이 책으로 그러니까 이 책을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시언어를 기초로 고언어를 가르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고언어 같은 경우에는 시의 마지막 부분의 파트를 엄청 강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앞에를 둬야 되는데 앞에 두지 않고 맨 뒤에 아주 간단하게 몇 줄밖에 안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망해요. 중요하게 그 설명해야 될 부분이 네, 빠져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요? 네. 그런 책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언어에서 업데이트된 게 하나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다 C로 빌드를 해야 되는데 고언어로 빌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아, 호환이 된다. 네. 더 빨라요 그래서. 고언어가 유일하게 크롬북에서 빌드가 가능한 언어입니다. 자, 얘를 깔았습니다. 네. 애니모션까지 깔았고 설마 설마 이거 여기서 임포트 하셨죠? 쳐다보고 있어요. 설치 안 해요. 아 이게 SDK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하는 SDK가 있고 네. 이거 없이 있을 때 네가 이클립스만 있지라고 했을 때 까는 SDK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됐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나로 묶으실 수가 있어요. 아, 아니 그 경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설치할 때. 아, 그래서 저도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묶는 게. 네 지금은 묶어놨어요 그래도. 처음엔 몰랐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가 진짜 다른 개발보다 엄청 쉬웠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그거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니모션을 검색하시면요 제니모션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았는데. 인스톨 플러그인 누르시면 돼요. 이건 플러그인이라서 그 제니모션의 디렉토리 있잖아요. 그 디렉토리만 지정해 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 묶었습니다. 이게 지금 묶인 거죠? 아니죠. 아니, 그냥 이건 설치. 네, 이게 설치예요. 이건 인스톨. 네, 일단은 그래서 그래들 프로그래서에서 문제가 있네요. SDK가 완벽하게 없다. 그냥 혹시 SDK 전부 다 설치하신 디렉토리 어딘지 아세요? 그 SDK 기본 디렉토리로 갔는데. 안드로이드죠. CD 드라이브. 어디 갔지? 이클립스? 아닌데 이클립스랑 완전 따로 갔는데. 사용자 위치라든지. 사용자인가? 이거 여기 이거로 갔나? 그냥 설치하시면 뭐. 버전 계속 업데이트 하시라고. 이게 버전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3번을 그러니까 저는 SDK가 동일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도 봤더라고요. 4점인가? 네. 봤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치가 안 SDK를 됐어요. 전체를 다운받아놨어요. 그래서 빌드를 할 때가 제가 올려드린 파일 자체가 안드로이드 버전 10부터 21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깔라고
했던 게 SDK인데 그 SDK가 전체가 안 깔려 있으니까 지금 에러 나는 것 같아요. 아하. 약간 그 여기는 지금 깔려 있겠지 하고 오, 이제 된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엑셀 파시 내가 이거 정했던 거. 이건 내가 아까 끼적끼적하다가 리스트 데이터 좀 잡아다가 안 해가지고 아니 R 하나 없어서 그래. I'm sorry. 언니 다시 밀리면 돼요. 고 여기도 F5인가요? 여기요? 빌드. 아니요. 코드 달라가지고 저도 이거 헤맸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9요. 근데 이제 리빌드 시켜주면 돼요. 아니다. 빌드 클린 버튼. 다음부터는 제가 마우스를 갖고 있는 슬래시가. 빌드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F. 아 근데 제니모션 키셔야지. 네 스타트 버튼 눌러줘. 아, I'm sorry. 이야, 뭔가 되게 재밌는 게 되네. 왜 버추어 박스 다시 버추어 박스가 등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니모션이. no 형 아니면 AVD 사용하셔도 느리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버추어 박스 디렉토리 맞추셔야 돼요. 아, 자동으로 안 여기서 설치는 안 해주나고요? 설치는 해주는데 그 사용자마다 그러니까 먼저 설치를 하셨잖아요. 버추어 박스를. 그렇죠. 근데 그 설치돼 있는 디렉토리가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이게 따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아, 그 버추얼 박스가 설치된 경로를. 네.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있어서 다 해주긴 하는데 형은 지금 버추어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안 돼가지고 맥이랑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치를 같이 안 해줘요.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아까 보니까 묻긴 하던데. 뭐야 왜? 보이메가 아니라 버추어 박스. 버추얼 박스가 오라클을 보나? 모르는 내가? 오라클 거 맞을걸요? 오래 안 걸려. 오라클이다. 아. 이 경로구만. 하고 다시 스타트를. 오, 되는군요. 아니네. 이 화면은 윈도우라서 나오는 거죠. 맥이나 이건 안 나오죠. 네? 맥에서는 이 화면 이 나와요. 맥이랑 리눅스랑 윈도우 다 나옵니다. 세팅에서 보는 거죠. 여기요? 이거는 예 제니모션의 세팅에서. 제니모션 어플리케이션을 키시면 돼요 그냥. 우분투 사용하시는 거죠. 이거요?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니모션이라고 앱이 따로 있어요. 설치하셨으면. 아까 그 여기서 네, 여기서 제니모션이 있어요. 버추얼 박스를 깔았는데 왜 안 해주는 걸까?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바이너리 파일이고. 제니모션 실행 파일이 있는. 그냥 연빙. 이거 받으면 이거가 그 바이너리거든요. 네. 그 바이너리를 실행하셔야 돼요. 갈게요. 이거 여기 문제 없는 것 같고. 테스트.
다시 스타트를 분명히 버추얼박스 폴리오 지정해줬는데 왜 그러지? 야 이거 이게 실행이 돼요? 이거 잠깐만요. 이게 그 네 실행돼요. 영빈군 PC에서 제가 봤습니다. 했을 때 네, 이거 눌러주면 돼. 저도 맥에서 처음에 안 돼가지고 왜 안 되지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바이너리 실행하는 방법을 검색하시면 네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네. 잠깐만.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되죠? 네. 제가 살게요. 네 AVD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형도 AVD. 이건 오케이. LVD는 또 깔아야 되나요? 기본으로 있어요 이건. 오케이. 대신에 생성해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AVD 매니저라고 있거든요. 뭔가 참 답답해. 이 컴퓨터는. LVD는 역할을 어떤 걸 하는 건가요? AVD는 제니머신이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가상 머신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메뉴가 툴 있나요? 안드로이드 여기에 LVD는요. 일단은 여기까지 만드셨어요. 지금 제가 추가를 시켜놨거든요. 과제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에 에디 텍스트랑 그 다음에 버튼 하나 추가시키면 돼요. 원래 오늘 지금 안 오신 두 분이 상당한 고수이신 것 같은데 알아서 하나구나. 아니 회사 일 때문에 지금 대구에 내려와 있대요. 머리. 비싼 부분 역시 바쁜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저게 리스트 뷰로 만든 거고. 네. 아까 잠깐 한 거는 여기밖에 없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코드를 보시면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두 가지가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래로 배치하는 거고 이거는 가로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같이 쓰려면 예전에는 이걸 두 개를 같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고 있어가지고 각각의 여백 같은 걸 지정해가지고 여백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각 안에 있는 객체들의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 옛날에 개발할 때는 이걸 썼는데 지금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위치를 맞춰주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걸 안 쓰는데 제가 어차피 이거밖에 안 쓸 거 아니에요. 가로밖에. 그래서 이걸 좀 써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걸. 이게 지금 가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요. 올라. 에디 텍스트가 있잖아요. 에디 텍스트랑 버튼을 같이 배열했죠. 보시면은 네, 그게 가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버티컬이라고 여기 호리전털이라고 있잖아요. 가로가 호리전털. 그다음에 세로가 버티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로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그다음에 리스트 뷰 그 두 개를 묶어 가지고 두 개 이렇게 나눠뒀고요. 가로 세로를 구성할 때 엄청 잘 구성해놨는데 구글에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나오면서 잘 안 쓰고 이거 있죠 이거는. 지금 네. 저는 그 에디 텍스트하고 근데 이게 작아 보이는 거. 오 좋은데 그
이게 할 때 네. 속성이 매치 페런트, 랩 콘텐트, 그다음에 필 하는 게 있는데 네. 차이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 지금 원래 유데시티의 영상을 보시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정보가. 아. 제가 제 지금 과제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모든 정보가 1차 그 유데시티 강의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강의를 먼저 보고 보고 만들고 하고 네. 난 강의를 감상을 하려 했는데 오늘 모니터가 없어요. 아니면 그래서 sorry. 개인적으로 감상을 원래 하시고 오셨으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강의 보고 시작할게요. 뭐 이걸 볼까요? 이걸 보 하나로? 비싼 게 좋은데. 업데이트를 하려면 무조건 최신을 쓰라 이거잖아요. 구글에서 아이폰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하위 호환을 시키려고 많이 배워왔고, 근데 이 구글이 지금 해놓은 프로젝트가 시계를 만들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로 APK로 묶어가지고 공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어플이랑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APK랑 태블릿 어플을 하나로 묶었어요. APK 하나에. 그다음에 킬 때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디바이스를 확인해가지고 그 디바이스가 뭔지에 따라서 APK가 어떤 게 설치가 되는지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21로 했잖아요. 지금 20이 안드로이드 L이라고 시계잖아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11이 허니콤이라고 그 태블릿 알죠? 그쵸. 네, 그렇게 세 개로 나눠놨었는데 아트로 안드로이드 4.0 올라가면서 태블릿이랑 휴대폰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가 나와가지고 따로 나왔잖아요, 이게. 근데 또 이제 다음에는 시계랑 태블릿이랑 휴대폰 그걸 묶어놓은 게 안드로이드 5.0 롤리팝이에요. 이렇게 묶고 하다 보니까 네. 커졌다. 네. 그래서 위에 걸로 롤리팝이 지금 다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묶어는 놨는데 네, 개발은 따로따로 해상도별로 나눠줘야 되긴 하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맨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SDK를 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지 하이 호환이 되니까. I know you're excited to run the app,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to do it without a physical device because we'll be using the emulator. But first, we need to install one more component from the Android SDK Manager. Click on this button to open up the Android SDK Manager. Scroll to the bottom of the list to find HAXM. It stands for Hardware Accelerated Execution Manager, and it will speed up our emulator. So go ahead and deselect the other packages. 저게 제니모션에 쓰는 방법이랑 거의 Accept 비슷하다고 the 보시면 돼요. license and then continue. We have to do one more step 하드웨어 after 가속을 this to install X86 HAXM. 그 I'll show you the remaining 이미지에서 steps 지원을 on the back. So 하겠다라는 the other platforms, 애플리케이션. you can check the link below. 자, First, 설치하는 find 게. 강의도 Android 보시면은 application 구글에서 folder, 만들었는데도 and then 불구하고 show package 맥을 content. 쓰고 네, 있는 맥 쓰고 있는 거 In the 보여요. SDK folder, there'll be an extras folder containing an Intel folder with the HAXM folder. Then we click on the DMG file, open it up, and then continue. Step through this installer and the default values are fine. Once the installation is complete, you can close all the windows. Now for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let's run the app by clicking on this button. It will prompt us to choose a device. Without a physical device, we can use the emulator, which is included in the Android SDK. Currently, it says that there are no Android virtual devices available. So let's open up the AVD Manager to create one. Then click New. By creating an AVD, we can configure an emulated device with the Android platform version that we want to test on, as well as hardware options. For our case, we're going to emulate a Nexus 5 virtual device. The defaults are fine for now, so we're going to hit OK. Then we see that our AVD was created successfully. We can close the AVD Manager, and when we go back to the Device Chooser dialog, we'll see that Nexus 5 is an option. Then we can hit OK to launch the app. When it loads up, we see our Sunshine app with the words Hello World. Keep in mind that the emulator is not just a simulator. It's actually running the Android virtual machine, so you can test and debug your app on different hardware and software configurations. You can interact with the app on the emulator using the screen or with the navigation controls here. You can also invoke other apps, do network calls, play audio or video, and much more. It also includes debug capabilities, including log output and the ability to simulate app interrupts or network latency. You can also hit home and browse around the device to see other apps. For example, you can check out API demos. Feel free to play around with the emulator some more. If you open up Android Device Monitor, you can go into the Emulator Control tab. There you'll see different options for simulating behavior on your AVD, such as for telephony and for location. Now that the Hello World app runs on the emulator, let's see what goes on behind the scenes to make the app run.
The simplicity of hitting run and having your app appear on an emulator hides a lot of complexity. Remember that Android is a full software stack. AdSpace is a Linux kernel, which handles low-level tasks like hardware drivers and power management. On top of that are some core C and C++ libraries like libc and SQLite, and the Android runtime. That includes core Android libraries and the Android virtual machine, Dalvik, or more recently, ART. Your apps run within its own instance of the VM, using the classes and services provided here, in the application framework. On top of that sits the application layer, which includes your app and every other app that's installed on the device. So when you hit run in Android Studio, the first thing that happens is your code gets compiled into bytecode that can be run in the Android virtual machine. That then gets installed onto the device. In Android Studio, this is done using Gradle, a build toolkit that manages dependencies and allows you to define custom build logic. You can manually start a Gradle build in the IDE by selecting Make Project. You can also do this by going to the Build menu and selecting Make Project from there. Or you could use the Gradle console to observe any logs or build errors. Or open the Gradle Tasks window to see any available tasks. Double-clicking on any of them will execute it. This all works from the command line too. Once you've navigated to the root of your project folder, you can run Gradle W tasks to see all of the tasks that you can run. You can learn more about Gradle by checking out the links in the instructor notes. For now, note that we start with a project, which Gradle then builds, and then packages the bytecode along with the external resources such as images, strings, and UI XML into an application package. This is called an APK, and it's a specially formatted zip file. Once you've got your APK ready to go, it's signed and then pushed to the device using the Android Debug Bridge, or ADB. If we return to the terminal, you can see that ADB lets you interact and debug apps on any device, physical or virtual. Things like pushing and pulling files, viewing Logcat output, or even running a remote shell. So once Android Studio has ADB installed the APK, it uses ADB again to launch the app by sending a start command via the remote shell, by identifying the package and class name of your main activity. Thanks, Rado. And now it's time to install the Sunshine app on our phones. So to get started, let's grab a USB cable. We'll plug in our device, and then we'll need to enable USB debugging. This can be found in Developer Options in the Settings app. But note that on Android devices 4.2 and above, the option is actually hidden by default. To find the secret menu, go to the Settings app. Scroll down to About Phone, then go down to Build Number and tap on that 7 times. Then, when you go back to Settings, you'll see the Developer Options menu appear. Also set up your computer to detect your device. Check the instructor notes for more details. We're going to continue using a device because it's faster and smoother for development. But if you don't have one, that's okay. You can continue using the emulator that we created previously.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계속 보나요? 네. 여기까지 있으면요. 일단 이거 이 설명부터 듣고 시작합시다. 이게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그 하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V7이라는 게 안드로이드 API 7 알죠? 그것부터, 그러니까 2.1 버전 이클레어부터 그다음에 V4는 안드로이드 API 버전 4인데 뭐였죠? 뭐죠? API 뼈가? 뭐 컵케이크라든지 1.6? 6.6 예전 진짜 옛날 거. 네, 그냥 이 정도부터 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또 업데이트를 맨날 해줘요. 그래서 지금 5.0 나왔잖아요. 5.0까지 5.0.1 지금 나온 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V4랑 V7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V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부터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같이 겹치는 게 프래그먼트니까 이 아래 거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V4랑 V7이 겹치고요. 그래서 V4에서 그러니까 1.6에서 5.0.1 그 소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V7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V4를 사용해야 되는데 V4에서 1.6.에서 5.0.1 코드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6 버렸고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V4랑 V7을 구분하면서
구분하시면서 사용하셔야지 이 코드를 잘 개발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 V7이랑 V4랑 이게 상속이 돼 있어요. 서로 이 밑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있는데 아래부터 제대로 설명드릴 거고요. 이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앞서 보시면요,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이라는 그 템플릿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셨으면은 그 여러 개 그림 중에? 네, 어.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맨 처음 거였나? 두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있었어요. 그 UI 설정할 때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UI 설정할 때 설정해 주는 게 프래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프래그먼트라는 거는 그 그냥 단위를 뷰에서 또 다른 뷰를 위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요즘 어플리케이션들 구글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게 이런 프래그먼트를 사용해서 리스트 뷰라든지 웹뷰,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보여준다는 뷰라든지 버튼 뷰라든지 텍스트 뷰를 뭐 각각 다르게 XML로 구성을 해놔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웹뷰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완전 부드럽게,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하나 생성이 돼가지고 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개발되는 게 프래그먼트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슬라이드 하는 거 알죠?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슬라이드 하는 것도 이런 형식의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 뷰에서 이 리스트 뷰를 넣고, 그다음에 아니면 날씨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리스트 뷰를 눌렀을 때 그 날씨 정보로 넘어갔을 때 웹뷰라든지 웹뷰가 띄워져가지고 그 날씨가 리스트로 나온다든지 그런 형식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뀌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래그먼트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있어야지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바에서 사용하는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이 부모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자식 클래스가 있겠죠. 그 부모에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에서는 얘가 뭐 사람이라고 있으면은 자식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 두 마리가 있다고 치면은 얘네가 부모니까 눈이 빨갛게 쳐요. 그럼 얘도 눈이 빨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져왔을 때 얘도 빨개지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위에 거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래 거를 빨갛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유전적인 정보를 받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뭐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뭐 얘는 날개가 달릴 수도 있어요. 날개가 달릴 수도 있고 얘는 꼬리가 달릴 수도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자기가 여기 덧붙인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정의예요. 단순한 정의.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코딩을 해보시면요, 뭔가 이거 알겠는데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 직접 하시면 뭐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걸 사용해가지고 만든 게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위에서 아래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얘가 1.6이라고 치면은 1.6에서 아래를 상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서 여기까지 지원하려면은 이걸 1.6을 받아가지고 5.0.1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사용해가지고 여기는 2.1부터 받아가지고 V7이라는 걸 5.0.1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준 게 상속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그 V7만 쓰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죠. 다 그렇게 써요? 네, 아니 V7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액션바 있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여기 보시면 액션바가 있잖아요. 제가 빼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액션바. 이 액션바를 쓰는데 액션바에 제목이 있고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 메뉴 버튼이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V7이 있는데 V4는 그걸 지원을 하지 못해요. 이 프래그먼트는 V4에서부터 지원을 하는데 V7에서 액션바를 따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액션바를 V4에서 받아가지고 V7에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V7에서 5.0.1 아래까지 최하단까지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V7이에요. 알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하죠 이게. 저도 쓰면서 이게 애매한 게요,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얘도 프래그먼트가 있어요. V7에서도 프래그먼트가 있고 얘도 프래그먼트가 있어요. 얘도 프래그먼트가 있고 얘도 프래그먼트가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두 개를 말씀해주시면. 그러니까 V4가 더 3위 개념이긴 한데, 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원하는 게 얼마 없다. 그러니까 핵심만. 지원하는 게 엄청 많아요.
옛날 버전부터 다 지원하니까 아, 대신에 2.1에 액션 4.0에 액션바하고 그 안드로이드에서 엄청 획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킨 게 있잖아요. 이 상단바. 이 상단에서 어플 이름 나오고 아이콘 나오고 메뉴 버튼 있고 이게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V7이라는 걸 개발해서요 따로 1.6에서 액션바를 쓰려면 사실상 엄청 무겁지니까 그래서 2.1부터 다른 거 다 버리고 2.1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2.1을 만든 게 1.6에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2.1로 만든 거예요. 그 2.1에서 이 프레그먼트는 액션바를 지원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그먼트고 여기서는 그냥 액션바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그먼트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아까 보셨다시피 액티비티라는 그런 동적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가 동적 요소를 상속받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또 여기서 그 액티비티 상속받아서 만든 프레그먼트 액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또 그 프레그먼트 액티비티에서 프레그먼트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4.0부터 지원을 해요. 안드로이드 4.0 1.6도 아니고 2.1도 아니고 4.0부터 지원을 해서 5.1, 0.1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최하단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V7을 사용해서 액션바 프레그먼트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액션바 액티비티를 만들었어요. 그 액션바 액티비티에서 사용하는 프레그먼트가 이 V7 프레그먼트고 그 다음에 1.6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그먼트가 V4 프레그먼트. 네, 이런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진짜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아이폰도 쓰면은 이게 아이폰 3GS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이게 616이건데 네, 만약 616 이 기기에서 네.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느려지죠. 너무 무거워지고 튕기고 힘들어지니까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전에 거 그러니까 이걸 최소로 잡고 아까 말한 뭐 버전별로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걸 최소로 잡고 이거 이후부터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전에 있는 걸 싹 다 갖고 가면 너무 무거우니까 중간에 중간에 끊어가지고 나눠서. 한번 끊고 네, 이제 최신 애들 거는 그냥 V7만 쓴다기보다 이제 최신 애들 건 V7만 써도 되지 않나? 네. 예를- 출신 애들 거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게 뭐 롤리팝이 애초에 출고할 때 깔려서 나오는 것들 네. 뭐 키캐치 깔려서 나오는 거는 V7만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올드한 기기다 이런 것도 배려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상속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필요해서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6을 네.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V4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0까지 나왔을 때 네. 4.0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처음 나왔잖아요. 4.0이 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6도 그렇게 오래된 기기가 아니라 괜찮은 기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했었고 그럼 그 라이브러리를 유지하다가 진짜 오래된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사용하기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V7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여기서 또 띄어서 나온 그 V7을 적용해서 5.0.1에 그 적용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2.1까지 하위호환 시켜주겠다 해서 만들어준 게 2.1 V7 라이브러리예요. V7은 2.1부터 5. 최신 거까지. 네. 그러면은 V4는 지금 요즘 구글에서도 강의를 아까 했었 보통 선택을 어떻게 해요? 저는 V7 그거 두 개를 같이 써야 돼요. 두 개 같이 쓸 수 있어요. 아직도 1.6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 아니요, 1.6가 저는 지금 2.1부터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제가 예전에 개발했을 때는 V4만 있었어요. V7이 아니었고.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게 넘어갔을 때 4.0이 나오잖아요. 4.0에서 액션바라는 게 도입했잖아요. 새로 도입했는데 이걸 적용해주기 위해서 액션바라는 그 자체를 안드로이드에다 그대로 넘어오면은 다른 4.0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출만 해주면 액션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2.1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바 코드에다가 직접 넣고 해가지고 넣고 해가지고 어플이 당연히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1.6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액션바를 다 지원을 해주면은 무거워지니까 2.1부터 지원을 해줘야지 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적절하다. 그래서 2.1부터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코드 중에서 2.1까지 지원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V4랑 V7을 같이 쓰거든요. 용량 차이는 별로 많이 안 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드 빌드를 쓰면은요 1KB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항상 두 개를 대신에 라이브러리를 다 사용하면 if문 아시죠? 네. if문이라고 조건. 조건문이 있잖아요. 그 조건문을 돌리는데 CPU가 상당히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문 자체가 그 위에 거에서도 이 버전이다 이거 확인해줘야 되잖아요. 그 체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니까
V7을 여기까지 정해주면은 좀 어떤 혼란이 얘기될 건 알겠죠. 대충 무거워지니까. 뭔가를 실행하자마자 계속 네, 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얘는 현재 이거까지- 버전이 뭔지. 근데 얘는 이것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 코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다, 성능이 괜찮다, 체크해주는 과정이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지원을 하되 5.0까지 0.1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게 이거니까 여기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넘어갈 때는 2.1 버리고 2.2, 2.3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V9, V10 이렇게 만들 거예요. V10 라이브러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V4 V4랑 V7을 같이 써야 되는 게 네. 서로 상위 호환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V7에서 없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V4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와야 되니까 V7이랑 같이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V7만 깔면 이제 V4가 이제 상속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하군요. 이제 제 코드를 보시면요. 진짜 싫다 이거. 뭐 만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앱이? 저번에 우분타운 커뮤니티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태그 스택? 네, 태그 스택이랑 네, 샌드 프로그램. 진짜 이거 싫었어요 개발하기. 근데 본인이 개발도 다 하고 영업도 다 해. 아니에요. 네, 보시면요, 이 라이브 임포트 된 거 보이시죠?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V4. 태그들 프레그먼트 매니저. 그 태그들 그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포트 아시죠? 임포트가 아니라 C에서 인클루드 하는 거, 샵 인클루드 아시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쓰기 전에 이거를 내 클래스에서 사용하겠다, 그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임포트라는 게. 저렇게만 써주면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객체 지향에서만 이게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객체 지향에서. 객체 지향 이제 C++이나 네, 자바 고언어도 이후에만. 고언어라든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V4 보이죠? V7도 있죠. 그러니까 V7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액션바 액티비티, 그 액션바 액티비티에서 쓸 수 있는 게 액션바 토글 드로우 토글 있잖아요. 이게 원래 V4에 있던 건데 V7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V4에도 있고 V7도 있는데 여기도 V4 있고 V7도 있어요. 이제 필요한 것만 남겨서 7으로 몰고 4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4가 아예 이제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나? 그러니까 일단 이 V가 있으면 여기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알죠? 옆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 나오고 막 계정 이렇게 정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당겨지는 게. 그 V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짜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이콘 있고. 이런 형식으로 액션바가 지정을 하는데, 그 V7에서 들어가면은 이게 아이콘이 없어졌어요. 이제 5.0에서 보시면요, 제가 태그 스택 어플리케이션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됐던 게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죠? 이렇게. 여기 액션 봐요. 네, 여기 액션바인데 아이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당겼을 때 이 아이콘 바뀌죠 여기. 이 바뀌는 형식으로 바뀌었. 이런 식으로. 네. 잘 만들어. 잘 안 만들었어요. 네. 뭐예요, 기능이? 영상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은 영업하는 중. 유튜브 영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그 프로그레스 바가 있잖아요. 네. 그 진행 바가 있는데 그 진행 바에 있는 구간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희 서버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뮤직뱅크 큰 영상이 있으면요, 그 영상에서 막 연예인별로 자른다든지, 기억하고 싶은 구간. 네, 그렇게 해서 저장. 다른 사용자들이 다시 이 영상을 봤을 때 힘들게 이 영상들을 직접 눌러가지고 시간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클릭만 한번 해주면요, 그 부분만 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영상 들으시면 돼요 이제. 잠깐 화장실만 갔다가. 네. 산소 채워달라면 채워주는 거예요? was 모르겠거든요. mentioning, 하고 you can use 에뮬레이터로 command line 돌리고 하고 에뮬레이터로 from the 돌리고. root folder of the project. Use Gradle W to build your app on Mac or Linux. Check the link in the notes below if you're using 그래들 Windows. 같은 경우에는 This ADB를 runs command 스크립트로 grants 수정을 execution 해가지고 permission to the 거기 Gradle 안에 app 들어가는 script. 커맨드들을 You only need to do 만들어주고 it the 만들어놓은 first time you're 거거든요. trying to 묶어서. build from the command line. Then you can call Gradle W assemble debug.
Once the build is successful, it creates an APK file at the app build APK directory. You can use ADB to install the app. The -r command means that you can replace an existing version of the app if you've already done it before. For more tips on ADB, you can see the instructor notes below. Then you can use this ADB command with the Activity Manager tool in order to start the main activity. And there you see it on the device. 이렇게 입력 안 하셔도 자동으로 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Fist bump. We're on a roll. Let's go find Dan so that we can build up the Sunshine UI. Woo! Let's build up the UI for the weather app. 이제 리스트 TV가 들어가는 We've 거예요. created our Android project. 저희가 오늘 to understand 반드시 more 들어야 about 하는 this 파트. tool. 리스트 So let's TV. go to the user interface for Sunshine. Specifically, we're building the initial screen, a list of forecasts for the next several days. Main activity is launched when you 네, start the 보시면 app. 익스텐 At 상습하는 the 거 보이시죠? bottom of 액션 main 바이트. activity, we have placeholder fragment. Placeholder fragment was generated by the template 저게 we used 프래그먼트라는 for creating 거예요. our project. A fragment is a modular container within your activity. In later lessons, we'll look at how to use multiple fragments in a single activity, and we'll actually explain why we're using them at all. But for now, our activity contains just this one fragment. So here in placeholder fragment is where we reference our UI layout resource, called fragment main. This XML file lives in the resources res directory of our project folder. You can see other kinds of resources here besides layouts, such as design assets or drawables, or strings. When our activity runs, it creates this placeholder fragment, which then inflates the XML layout resource, converting everything in the XML file to a hierarchy of view objects in memory. By holding Control or Command, depending on your operating system, and clicking on this reference to fragment main, Android Studio will drop us. 여기 있잖아요. And clicking on this reference to fragment main. 여기 보이시면요. R.점 뭐시기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R.점 자바라는 파일이 있어요. 아 봤어요. 뒤집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 R.점 자바라는 파일이 그 빌드를 하는 과정에서 자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자바가 빌드되면 나오는 코드들 있잖아요. 그 코드를 메모리 값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사실상 그게 포인터가 없잖아요. 네. 그 포인터가 없으니까 그런 한 방법으로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R.점 자바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 빌드, 반 인터프리터, 반 컴파일, 반 인터프리터라고 하는데 뭐 C언어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반 컴파일, 반 인터프리터라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해주는 대신에 전체 코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인터프리터 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 컴파일 반 인터프리터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Android Studio will drop us right into the Visual Layout Editor. Once we're inside a Layout XML file, we can switch between the Design tab, where we can drag and drop new UI elements and modify the layout visually, and the Text tab, where we can see and edit the XML that defines the layout and UI elements. All of the views we'll talk about here ultimately extend the View base class. The template we used gives us a relative layout with some padding around the edges. We'll get into layout features like padding and margins later. Inside our relative layout is a single text view that says, Hello World. Edit text is a text entry field that is an editable version of text view. It has many options, such as whether it supports a single or multi-line version of 여기 이거 있잖아요. 에디 텍스트. 아니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났을 때 옆에 가이드라인이 쳐지잖아요. 바로 이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고 아까 봤던 그 리니어 레이아웃 있잖아요. 가로 따로 세로 따로 이렇게 해주는 거랑 다르게 얘네는 그래서 구글이 만들었다는 가로랑 세로랑 이런 거 관계없이 만들 수 있는 그 레이아웃이에요. 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각각 레이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알 것 같은데 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러니까 테두리를 기준으로 하다던가 아니면 텍스트 뷰가 있잖아요. 그 위에 그 텍스트 뷰 아래 그러니까 각 객체들이 있는 위치의 아래 그러니까 각 위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막 여러 해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상도에 따른 개발하기는 좀 수월할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 알아요. 알겠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진짜 제가 못하는데. 네, 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건 HTML의 개념이네. 그쪽 네. 웹의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면이 있으면은 이거를 진짜 가로 이렇게 찍찍찍 3등분을 하건 네. 세로로 3등분을 하건 거기에 이제 껴 맞추고 이거 하고 뭐 그다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몇백 픽셀 이렇게 값을 줬던 건가요, 그게? 아, 값을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디바이드를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음.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이게- 버티컬 네. 호라이즌. 예. 이게 호리즌이고 이게 버티컬이잖아요. 예. 이거는 위 아래로. 아 이게 버티컬이고 이게 호리즌. 예. 가로 세로. 근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치 순위 텍스트를 배치한 다음에 여기 옆에 그 에디 텍스트를 배치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고 얘는 텍스트를 배치하고 버튼 배치하고 막 그러니까 밑에 아래로 그러니까 나열되는 거예요. 대신 얘 같은 경우에는 배치 방식이 뭐 얘 오브젝트 옆에다 두겠다, 이 오브젝트 옆에다 두겠다, 아니면 이 오브젝트 아래에 두겠다, 아니면 이 벽 끝에 붙이겠다, 아니면 맨 위에 붙이겠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포토샵 작업할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이런 거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 레이아웃을 바꿔서. 오. It has many options, such as whether it supports single or multi-line. There are several styled versions of edit text in the text field section of Android Studio, such as name, email, phone, or postal address. Each one sets the soft keyboard into 정말 the 쉽게 appropriate 완편했네. entry mode. Image view displays the image defined in its source attribute. 매딜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니 뭐냐 매딜이 아니라 몇 주 전에는 1.0 나오기 전에는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코드로 짜였어요. A list view is a special kind of view that contains one or more views 저희가 that are 만든 거죠, replicated 이거는. to display sets of data. In this case, this single text view is used to display the weather information replicated throughout the list. We'll get into much more detail about list views later on. The editor is quite powerful. Without using any code, one can create relatively sophisticated layouts. Make sure to use the built-in style XML을 통해서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고 자바 코드를 통해서 자바.set 사이즈 해가지고 텍스트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고요. 너가 이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난 할 수 있다 아니다. Catherine will show you how to start making some sunshine. 저는 진짜 귀찮은 게 돈을 체크를 해서 계속 눌러줘야 되는가. Perfect. Thanks, Ah. Ken. Since he's turned you into a UI expert now, where should we 영상 define this 받으면 list 돼요? item layout? 네? 영상 If you're thinking 아니 300 메가. 그것도 받을 때도 다 넘어가면서 resources 받아야 되잖아요. directly, 계속 then you are 아. correct. 묶여서 받는 거예요? Create 네, a 그냥 layout MP resource 받은 거 file 있어요. called 아, 진짜요? list item forecast. 쩔수 있어요, Inside that SD. file, 아 define 지금 a 없어요. text view as a root view. Then assign it an MP4 ID, 파일이라서. list item forecast text view. 자막이 안 Minimum 나오지 않나요? height, so 자막 that the list 파일도 item 있- isn't too short for 아. tabbing. And SRT로 vertically center 있긴 the text 한데 within that item. 리눅스에서는 숫자만 나와요 이게. And check the box when you're 40초, done. 50, 32초 이런 숫자. 아, 그 인코딩 환경이 그 연결이 잘 안 돼. 유튜브 파일도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바에서도 그러니까 자바에서 읽을 때는 이 리스트 아이템 이거 만들었잖아 아이디를. 네. 이 아이디를 자바에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XML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읽기 위해서 아이디를 지정해 준 다음에 그 아이디를 r.id. 뭐 여기서 있는 리스트 그 뭐냐 아이템 이렇게 팟캐스트 텍스트 뷰 이런 형식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걸 그 다음 이후에 그 메모리에다 등록해 주잖아요. 그 메모리 등록한 뒤에 그걸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이디를 만든 거잖아요. 네, 아이디를 지정해 준 거죠. 아이디 지금 이름을 지정해 준 거고. 네, 그럼 그 이름을 자바 코드에서 받아와서 그 자바 코드에서 읽은 다음에 그거를 수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다음에서 나올 거야 아마. 여기까지밖에 And 못했어요. here's the XML solution. 이거까지밖에. To create a new layout resource file. 이 영상이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List item forecast. And the root element is a text view. And then you just hit OK. Now that we have the item created, we can switch to the text pane. Here's the solution code. 이 영상이 We have 나올 a single 때 text view where the width is match parent and the height is wrap content. We also give it a minimum height so the item is tappable. We use the framework preferred item height for this. Since there'll be more vertical space now with a minimum height,
we specify gravity so that the text inside the text view will be centered vertically. Lastly, we specify ID, which we gave you earlier. Great, now we have a list item. 예, 리스트 아이템 만들 수 Imagine 있게. spending hours crafting the perfect layout. What happens to that layout when you rotate the device? 이제 XML을 완벽하게 자기가 다룰 수 있으면은 Or when it's run on 예, a 막 device. 자기가 원하는 그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The good news is that Android provides excellent tools to help you with layouts. You'll want to understand them to make your 자, 아까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태블릿으로. 네. 이게 기본적으로 XML 지정하면서 그 보여지는 방식마다 똑같은 XML을 쓸 수도 있고 태블릿 화면이든 폰 화면이든 시계 화면이든 따라 자기가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정 안 하면 지금 이렇게 그냥 네,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똑같이 핸드폰 화면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왼쪽 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어떤 거를 기준에 따라서 둘 수가 있는 거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다 잘하면 좋지. 잘 만들 때 네. 만드는 사람. across a 특성이 wide 있다는 거죠. variety of 네. phones, tablets, and 이거 other 이렇게 하면 devices 좀 you want your app to 어색하니까. work on. 네, 아까 전체 크기로 하는 게 뭐라고? 네 전체 크기로 하는 리니어? 네, 전체가 아니라 Looks great. 그러니까 기계에 맞게. 기계에 맞게 하는 게 리니어인데 네. 이 저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같은 장점이 다른 해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해상도 아니면 태블릿 해상도 따로따로 나눌 때 막 배치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다 들어가니까 따로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로랑 세로 쓸 때는 가로 따로 세로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따로따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 형식이 필요 없다 이거죠. 릴레이티브는. 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왜 요즘은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네. 창이 쪼그라들면 또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식을 네, 릴레이티브라고. 아 그런 형식이 리니어고요. 아, 그런 형식이 리니어고. 네,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벽이 이 벽이라든지 이거라든지 텍스트 위치라든지잖아요. 그 화면이 커지면은 텍스트가 여기 있어요, 맨날. 방금처럼. 네, 대신에 여기 가운데 두고 싶어요, 릴레이티브도. 가운데 둘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상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텍스트를 줬을 때 태블릿이 켜졌어요, 엄청 커졌을 때 여기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사실상.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릴레이티브보다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이거죠. 텍스트가 계속 화면이 달라지는데 계속 여기만 있어요. 계속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있으니까 저 옆에다 배치한다든지 아래에다 배치한다든지 센터 중앙에다 배치한다든지 릴레이티브도 중앙에다 배치가 돼요. 근데 사실상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맞는 레이아웃을 써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일단 그거랑 그다음에 아까 봤다시피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나온지 진저브레드 이상인가? 거기부터 지원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까 상위 호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 위에 SDK, 그 타겟 SDK 있잖아요. 그 타겟 SDK를 맨 위에다 둬가지고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2.1, 2.3 이하예요. 이하면은 이 릴레이티브가 지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다 두면은 빌드했을 때 자동으로 이 상위 호환이 될 거 아니에요. 위에 릴레이티브를 해야지 2.1 버전이라든지 1.0이라든지 1.6이라든지 이런 아래 버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위 호환이라는 거죠. 상위 호환 개념이랑 이 객지 지형이랑 프레그먼트 이거 3개 있잖아요. 이 3개가 가장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개발할 때는 이거 많이 쓰는데 막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써요. 왜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용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개발했을 때도 이게 지금 아까 텍스트 코드 있잖아요. 그냥 한 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코드 하나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 객지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휴대폰에서 인식할 때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휴대폰에서 먹는 데는 과부하가 최소화되나, 그러나 개발자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체크하는데 좀 오래 그걸 그러니까 계속 API 문서 같은 거 만들 때도 하나에다 묶어놓으면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걸 따로따로 만들어주면은 그 각 개별에 따른 그 기능이랑 그다음에 엮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능 이런 걸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걸 안 쓴다 이거죠. 사람의 과부하 걸리냐 기계의 과부하 걸리냐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 그 보면 관점이- 앱을 네. 다운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통계 볼 수 있죠. 네, 보면은
그 다 있나요? 그 전 1.6도 있고 막 여러 네,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 버전. 근데 대신에 버전과 하위 지원될 수 있는 버전이랑 하위 지원 안 되는 버전을 만들어놔서 지원 안 된다 그러면은 다운 못 받게 막아놓으면 되잖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네, 그런 형식으로 막아놔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싫어요. 아예 막아버리면은 다운을 못 받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대신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어플 하나에다가도 이 라이브러리랑 이거를 다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1.1부터인가? 안드로이드 1.1부터 5.1까지 5.0.1까지 다 지원을 해요 지금. 그건 변태다. 아 진짜 저도 대단.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는데 자기네 거니까. 진짜 장인 정신이다. 아니 장인정신까지보다는 자기네 거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근데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싶은 게요. 크롬 있잖아요. 크롬 OS에다가 안드로이드를 같이 묶어가지고 뭐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행아웃 있잖아요. 행아웃 어플도 맥이랑 윈도우랑 리눅스 두 개 따로따로 해놨잖아요. 그걸 다 개발해놨어요. 다. 그리고 크롬 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맥이랑 리눅스랑 윈도우 개발 다 해놨고 이런 형식에서 봤을 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게 그런 소프트웨어로 버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광고가 있죠. 광고가 구글에서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최하단까지 했으니까 사용자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만 지원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으면 더 광고 보는 수요가 더 늘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 이 개발 비용을 다 충당한다 이거죠. 그걸 개발해도 더 돈이 많이 나오니까. 아, 버전별로 그 지원하는 게 더 골치 아프다. 네. 그래서 아이폰은 버리잖아요. 나 이제 안 되는 거 많이 생긴다. 네. 다 다운받으려고 하면 iOS 7부터 됩니다라고 해요. 네. 이제 안 되는 게 많아. 아예 웹으로 한 그 파이어폭스는 아니 웹이죠 웹. 네. 웹도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안드로이드랑. 웹도 그 특관이 아니야. 브라우저별로 기타 다르잖아요. 그래서 CSS나 이런 데에서 골뱅이에서 모시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7, 버전 6, 버전 8, 버전 9 이렇게 나눠요. 오페라 나누고. 그거 힘든 거 같던데. 네,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해요. 얘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구글에서 그래도 최대한 아래 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크롬이 좀 대단하다 생각해요. 진짜 대단하다. 와. 지금 크롬이랑 사파리랑 원래 엔진이 같았는데 달라졌어요, 두 개가. 아, 웹킷을 쓰고 있어. 근데 블링크랑 그 다음에 웹킷 버전 2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두 개가. 그래서 지금 크롬에다 적용된 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SPDY라고 구글에서 압축을 시켜줘요, 서버에서. 자기 서버에서 돌릴 때 서버가 하나 있고 또 두 개가 서버가 있어요. HTTP랑 SPDY라는 게 있는데 HTTP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존 웹 통신인데 SPDY는 자기 서버랑 구글 서버랑 통신을 해요. 그럼 자기 서버를 구글에다 보낸 다음에 그 구글에서는 압축을 해서 크롬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거 있어가지고 그 방식을 적용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사용했을 때 8배 빠른 속도가 있어요. 8배 빠른 절감 효과가 있어요. 용량이 적으니까. 압축을 해줘가지고 그걸 풀어주니까. 그리고 크롬에서는 이번에 행아웃 있잖아요. 그 행아웃을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또 엔진별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크롬 OS에서 이번에 안드로이드 어플 돌아가니까 그걸 따로 만들기도 귀찮고 하니까 이번에 아예 크롬에다가 카메라 통신 있잖아요. 소켓 모듈을 포함을 해놨어요. 여기도 포함을 해놔가지고 크롬 하나 어플리케이션 깔았을 때 행아웃 모듈 같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깔린다기보다는 웹에서의 기준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통신을 하면서 원래 웹은 정적인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를 동적인 소켓 통신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HTML5 표준에 통과해가지고 이번에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걸. 그래서 결론은 구글이 짱인데 구글이 짱이죠. 들어볼게요. 그래서. In the visual layout editor, it's the easy part. You also need to consider different screens and orientations. 얘네가 말하는 게 다른 As 화면 you begin to lay 있잖아요. out 다른 your UI, 화면이 there's a temptation to 아까 build 말한 a 레이아웃이랑 거의 perfect 비슷하다. device you happen 레이아웃 to be 색이죠. using at the time. This is reinforced by the fact that your app's window doesn't generally change size while it's running. 네. So you can't 도저히 just 알릴 수 grab the 있죠. lower right corner. 화면이 and 바뀔 shrink your app 때마다 and see 계속 how it 돌아가는 게 works. 다르니까. But if you've ever developed for the web or desktop, you know this static approach 지금 is a 따르게 bad 한다. idea. When Android first launched,
HVGA 480 by 320 resolution screens were standard. As we began exploring how to build engaging user experiences on those devices, we could use absolute layouts to define the exact location of each screen element. But within a year, the first WVGA Android phones were released. And now Android runs on everything from phones to phablets, tablets, TVs, and wearables, with any screen size, resolution, and aspect ratio you can imagine. So, just like desktop or web, where you might use panels or CSS, your Android UI needs to scale based on the screen it's running within, which is why absolute layout was deprecated. In favor of layouts like linear layout, relative layout, and grid layout, that can dynamically resize and adapt to any screen following the principles of responsive design. Responsive design. I know. It's fun to resize your web browser and see which sites size gracefully and which size remain defiantly large with gross horizontal scroll bars. But responsive design is not just for the web. Today, the lines between phones and tablets are disappearing. 네, 보이죠? So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위치별로 how 이렇게 your 다 UI 다르게 will 지정을 scale 해주고 in our 싶다. multi-screen world. Don't be overwhelmed. 이걸로 Just like 화나지 마라. designing responsive layouts for the web, build your layouts to be reasonably flexible or within a common device size. Then you can set breakpoints, providing alternative layouts for those various sizes. Think about it this way: small phone, large phone, medium tablet, and large tablet. Going back to what Reto said, frame layout, linear layout, and relative layout are three of the most common layouts you'll use in building out your UI. These all descend from the view group class, designed to contain and give order to child views. They each have their strengths, and you should always try to use the simplest layout that will get the job done. Frame layout is great for simple layouts with 여기를 only 잘 들어야 one 돼. child view, like a list view that fills the entire content area. Linear layout is perfect for stacking views vertically or horizontally, one after another. It is also the only way to break up the display proportionately. Relative layout is powerful, but a bit more complicated compared to the others. Throw a bunch of views inside a relative layout, and then you can configure each view's position relative to the parent, the relative layout, or to sibling views. Tons of possibilities. We'll explore these layouts in greater detail when we build more complex screens. For now, let's get back to building our forecast list. On the 저게 레이아웃 surface, 스타일. creating a list of items is 이게 simple 이제 enough. 리스트 Entering 뷰에서 into 사용할 a 수 scroll 있는 view, 그 into which you 방식을 place a 나타내요. linear layout that in turn arranges each item it contains into a vertical list. Note the items which have fallen off the bottom of the linear layout and therefore aren't currently visible in our UI. The scroll view, as the name suggests, will let the user scroll through the contents of the layout it contains. But there's a challenge associated with that approach on a device with limited memory and where touch responsiveness is critically important. If you have 50 items in a list and can fit 10 items on screen at any given time, what's the minimum number of views you'd need to create in order to scroll through every item on the list? The answer might not be immediately obvious, but think about ways in which you can be more efficient in your use of the views used to display the entire list. 형, 이거 저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저게 진짜 그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그리고 있었어요. 그 리스트라는 게 일종의 동적 뷰잖아요. 이것도 리스트를 당길 때마다 계속 값이 추가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엄청 중요한데 이 리스트 뷰에는 왜 메모리 답이 왜 12일까요? 10개를 뽑는데 10개를 볼 건데 12개를 불러와야 돼요. 왜요? 왜일까요? 미리 볼 버퍼 같은 거예요? 일종의 버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내리던가 아래로 내리던가 할 때 여기 개수에다가 이 개수에다가 이거에 대한 값이랑 이거에 대한 값이 추가가 돼야지 이 위로 되든가 아래로 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 얘네 그러니까 이거를 리스트를 전체를 불러올 때 막 엄청 이런 이 전체를 리스트를 이게 전체 리스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니까 메모리 값을 최소로 해야 되니까 불러오는 값을 최소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끊기면 안 되니까 불러오는 거 값은 놔도 돼.
기존에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최소한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되 최소한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앞뒤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10개를 불러올 때 이 10개라고 했을 때 1개, 그리고 1개가 추가돼가지고 12개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보세요. 이 질문 네? 이 질문이 지금 10개를 보이려면 몇 개를 10개를 불러야 되는 그러니까 메모리. 총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면에 10개만 띄우고 싶다. 네. 그러려면 최소로 불러와야 되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냐가 결국 12개다. 네. 라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10개라고 어딨죠? 여기 10. 여기 10 items 아. on screen. 그래서 아이오로 봤네. 아. 여기 보시면요. 이 여기 1개잖아요. 아, 너무 그림 막 걸렸다 진짜. 공대생은 막걸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1개. 그러니까 이게 10개라고 쳤을 때 부드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스트는. 리스트가 막 부를 때마다 끊겨요, 계속. 누가 어떻게 그걸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리스트가 아니라 맨날 생성을 해준 제너레이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부르면 또 이제 모바일 기기랑 어긋나잖아요. PC는 이걸 다 불러요, 사실상. 아, 그래. PC는 이거 다 부르는데 얘는 모바일 기기니까 램이 부족하잖아요. 램이 부족한 대신에 그러면 이걸 다 못 부르니까 그럼 기존에 버퍼를 둬가지고 위아래만 두자. 그러면 이 메모리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아래 위까지의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냥. 이거 부를 때마다 이걸 하나 생성시키는 거죠, 그냥.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 다 지워버리고. 그래가지고 가베이지 컬렉터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계속 지우는 거야.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보겠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겠다. 이것도 중요했어요, 엄청. 아, 이거. Adding every item to the linear layout within the scroll view means that every view we create sticks around, taking up memory, even if it's never been seen. We want to try and create a way that we only need to use as many views as are currently visible in the screen, plus one on either end to make sure we can scroll without flickering. To do that, Android uses list view, so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at now. The list view starts by requesting a view for every visible item, however many you can fit onto the screen. It'll also create a couple in either direction, to make sure that we can scroll without seeing a flicker as a new view is created and populated. Then it creates new items just in time, so it's next in line to be visible to the user. So if the user never scrolls to the bottom of the list view will never request that view from the adapter. But this is really just a half measure. As you can see, if the user keeps scrolling, we could potentially just keep adding new views, even if they disappear off the top of the screen. Eventually, that's going to lead to the same impact in memory use and performance as if we had just created all of these views directly at the beginning. The solution is recycling each view as it scrolls off the screen, allowing it to be reused when we need to show another item as it moves into view at the top or bottom. So rather than having to create and then hold in memory each item of the list as it comes into view, we only need to do the creation step for the number of visible items and a couple on either side. Then, whenever a new list item comes into view, we just update the data displayed in one of the items in our recycle bin. The result, less memory overhead, smoother scrolling, and less view management you have to do yourself. This same recycling behavior is implemented across all adaptive view descended classes, such as grid view and list view, which also introduces the reason that the adapter isn't built directly into these controls themselves. By keeping them separate, your adapter defines how to display each element of the underlying data, while the adaptive view implementation itself is responsible for controlling how each of these elements is laid out, be it a list or a grid in these particular instances. Thanks, Rado. Now that we know the distinct advantages of using a list view, we can use a list view to display the list of weather forecasts in our app. Now, which file in the layout folder should we modify to accomplish this? Well, we want to add the list view directly to the fragment. If you open up the fragment main XML file, you'll notice that the layout includes a relative layout as the parent view as well as a child text view. Modify this file so that we show a list view instead of a text view, and assign it an ID list view forecast so we can reference it later. Also, since this layout only contains one child's view,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actually switch to a frame layout instead of a relative layout. After you make the changes, compile and run your app. You will be a little bit underwhelmed with the blank screen, but that's okay.
That's because we haven't populated the list view with data yet, and that will come in a later step. Check the box when you're done. 네, 이거 만드시면 되는데 아 원래 만드셔야 돼요. 이거 계속 보면서 지금 원래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고 있긴 한데. 딱 그래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 드릴까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이게. 같이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뒤에는 솔직히 말해서 복붙밖에 없어요. 복사 붙여넣기밖에 없어요. 복습이요?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You should have changed the text 네, 그래서 이 into 코드밖에 a 없는데 element. Then you 이거 can edit 이거 this text 보시고 manually because we don't 만드시는데 딱 5분밖에 안 걸려요. Now from the UX mocks, we 만드는 remember that the list takes up the 보면은 whole screen, so we want to set the width and height to be match parent. That will make the list view match the dimensions of its parent, which is this relative layout. And to find out the parent of this relative layout is actually in this activity main XML file because the fragment is contained within the activity. Within this file, we see that this view is also match parent for height and width. So now we can confirm that the list view actually will take up the full screen. Going back to the fragment main file, we can add the ID list view forecast onto the list view. And then since this layout only contains one child, we can simplify the layout by changing this into a frame layout. With our list view ready to go, we'll want to create some fake data to populate it. Open up mainActivity.java and then scroll down to the bottom where the placeholder fragment class is. Within the onCreateView method, create an array list of strings to represent the weather forecast list items shown in the wireframes. For example, the today list item will be represented as a string shown here. When you're done, check the box and submit. 넘어가시면 돼요. 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의미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어레이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배열하라. 근데 이 어레이리스트가 그 개념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열 아시죠? 배열. 네. 그 배열이 공생 진짜 싫다. 근데 그러니까 배열을 하잖아요. 배열할 때 앞에 타입을 지정해주나요? 인트라든지 네. 스트링 이거 한 다음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불러오는데 이렇게 이 타입을 자기가 만들었던 타입으로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TN의 스트럭트라고 아시죠? 네? 스트럭트 구조체. 아, 구조체라고 뭐 한 묶음에다가 인트 A랑 그다음에 스트링 B를 넣어요.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 하나를 이 메모리 값에 넣으려고 해요. 그럼 이 하나를 여기다 넣고 이 하나도 여기 넣고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배열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레이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런 걸 사용해서 어레이리스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그 어레이리스트는 게 있는데, 어레이리스트는 여기다 지정해주면 10개가 생성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가를 시키려면 12일로 바꿔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넣고 만들어줘야 되고 뭐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걸 어레이라고 만들어주고 그냥 변수 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메모리에다 생성을 해줘요. new 해가지고 생성하면 메모리가 생성이 되거든요. new 어레이에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어레이가 생성이 되잖아요. 이 어레이에다가 막 이 값을 하나하나 변화될 때마다 이거 메모리 값을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생성할 때마다 메모리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일종의 동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이는 해가지고 값을 추가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다 어레이는 애드에서 뭐시기 해서 이 값을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다라고 치고 나다에 가면 이 값이 어레이에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그 스트링뿐만이 아니라 이런 값들도 추가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레이라는 거에다가 값이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값이 사이즈가 변화가 돼요. 어레이.사이즈.
그래서 어레이 사이즈에서 이 메모리에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나와요. 이게 그 포문을 돌려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번호의 개수가. 대충 이게 배열이랑 비슷한데 단지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은 메모리를 계속 생성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애들을 시켜가지고 메모리를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다. 그게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중간에 딜리트라든지 어레이.remove 해가지고 그 번호를 지운다. 그러면 어레이.remove 0 하면 첫 번째 어레이가 삭제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그 뒤에 있던 번호가 있잖아요. 앞으로 밀려서 다시 0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지워졌어요. 그럼 얘가 다시 다 지워지고 0, 1, 2, 3, 4, 5, 6, 7, 8 7까지 이렇게 지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네, 재생하셔도 돼요. At this point, we should have created some fake data to display in our list. We created an array of strings to represent each weather forecast item, and then we turned it into an array list. Given some sample data, how do we populate a list view? Let's look at an example of some contact data and how it can be displayed in the list. We start with our raw data of contacts, which is 3 contacts as well as their profile images. Then we pass this data into the adapter so it has a reference to it. The adapter also knows how to build a list item layout for each of these data items. So it could go ahead and create layouts for them. But we don't need to create the views yet until the list view requests that it needs them. For example, if you had hundreds of contacts here, you wouldn't want hundreds of layouts sitting around that aren't being used. Then when you bind the adapter to the list view will ask how many items are actually in the dataset. And the adapter will check that in the dataset there's 3 items, so it will return that to the list view. Now the list view knows that it will have to populate itself with 3 list items. Now the list view starts at position 0 and asks for the list item layout located at that position. It goes back to the adapter, and the adapter checks that at position 0 we have the contact Anna. The adapter knows how to create a list item layout from the contact Anna, so it goes ahead and does that, and then we return it to the list view. And now we see that the Anna list item is located at the 0th position in the list. Next, the list view wants to get the item at position 1, so asks for the layout from the adapter. The adapter checks that at position 1 we have the contact Bob. The adapter knows how to create a list item layout for Bob, so it goes ahead and does that, and then it returns it to the list view. And now we see that the list item for Bob has been successfully added to the list view at position 1. Now the list view fetches its last item, because it knows that there was 3 list items to expect. It fetches the last list item layout at position 2 by asking the adapter. The adapter checks that at position 2 we have Charlie, as well as that image, and we know how to make a list item layout for Charlie, so we can go ahead and do that and then return it to the list view. And now we have the list item for Charlie at position 2 in the list, and we have our complete list. In our code, we're going to initialize the adapter within the placeholder fragment on createView method, because that's where we want the list view to be populated with data. We're using an array adapter. We can initialize it with 4 parameters: a context, the ID of a list item layout, the ID of a text view within that list item layout, as well as the list of data. We'll go through each of these parameters one by one now. First, for context, it contains global information about the app environment. It allows us to access system services and resources, as well as the application-specific resources that we've defined. We use the fragments containing activity as a context, so we're going to call getActivity for our parameter here. Since the adapter needs to know the layout for each list item, it needs some reference to the XML layouts that we've defined. The r.java class is a generated file that creates human-readable identifiers for our resources. For the list item layout, we refer to it in code as r.layout.listItemForecast. This was the name of the XML file that we created earlier. Next, the array adapter needs to know how to take the weather forecast string
and set that to be displayed in a text view. So we pass in the ID of the text view that we defined earlier in the list item layout. Even though these two resource IDs look similar, one starts with r.layout while the other starts with r.id. r.layout refers to a layout file, while an ID refers to a specific XML element with the matching ID attribute. And lastly, we pass in week forecast, which is the array list of forecast data that we defined earlier. Now go ahead and initialize your adapter. Check this box when you're done. 네, 이게 여기도 엄청 중요했어요. 이게 일종의 어레이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 이 어레이 어댑터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스트링이라든지 인트라를 가져와서 하나를 묶어요. 그거를 그 여러 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트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열로 나타나는 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을 리스트 앱에다 뿌려주려고 해요. 근데 그 뿌려줄 때도 막 예를 들어서 그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에는 돈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돈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돈이라고 쳤을 때 돈 숫자만 들어가 있잖아요. 1,000원이 있어요. 1,000원 있고 10,000원 있고 그런 막 10만원 있고 막 10만원 있고 막 이런 숫자들이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리스트를 보여줄 때는 원을 붙이던가 여기 세 개의 별로 콤바를 붙여가지고 나눠준가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주는 과정에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 그 어댑터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XML 코드가. 그러니까 리스트 뷰에는 리스트 뷰 안에다가 XML 코드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이해 안 가세요? 다시. 이 리스트 뷰 안에는 XML이라는 그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뷰를 하나 넣는 거예요. 네, 그럼 이해됐죠, 그건? 그거 이해됐을 때 이 값을 그냥 이 뷰에다가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여기 텍스트가 있을 때 텍스트 뷰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여기 안에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뷰에 안에 텍스트 뷰가 있어요. 이 텍스트 뷰가 있으면은 이 텍스트 뷰의 ID 값을 가져야 되죠. 그 ID 값을 가져와서 포지션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포지션에다가 그럼 이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뷰에서 이점 find view by id가 있어요. view by id. 그래서 이 텍스트 뷰라는 텍스트라는 아이디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이 텍스트를 이거를 r.id. d.text 이렇게 가져왔어요. 텍스트를 가져왔을 때 이 텍스트를 메모리에다 할당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텍스트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니까 막 뭐 세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에는 콤마를 넣어가지고 값을 넣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 뷰.set 텍스트 해가지고 값을 다르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맨 뒤에는 무조건 1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1,000원이 되고 1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1,000원 됐을 때 이 1,000이라는 단위가 2,000원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댑터라는 게 이거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뷰에 있는 값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메모리를 가져온 다음에 이 값을 넣기 위해서 이 뷰를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어댑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어레이 리스트고 어레이 어댑터는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고 리스트 뷰는 거기에 가공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온도 좀 내릴까요? 아니면 네, 내려주세요. 27도였는데 이제 자, 꺼져. 네. It sh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We pass in the context, which is this fragment's parent activity. When you've declared your array adapter of strings, it sh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We pass in the context, which is this fragment's parent activity, as well as ID of the list item layout, and the ID of the text view we want to populate. And lastly, we pass in the forecast data. Once the adapter is initialized, let's bind it to the list view. But you may notice that we don't have a reference to the list view in our fragment. It was only defined in the layout XML. 갑자기 The 당황스러운데. system takes Bakelite's layout XML 영어가 안 files 났어. and turns them to a full view hierarchy with the root layout 안 being 돼요. active.
Once the adapter is initialized, let's bind it to the list view. 뭐지 이게? But you may notice that we don't have a reference to the list view in our fragment. It was only defined in the layout XML. The system takes and inflates layout XML files and turns them into a full view hierarchy, with the root layout of the main activity at the very top of the view tree. We can also assign IDs to each view in the tree, but it's not required if you don't need a reference to an individual view. For example, this image view doesn't have an ID associated with it, and that's okay. Within the Java code of the associated activity or fragment, if we need a reference to the button, we can simply call findViewById, which will traverse down the view hierarchy until it finds a view with the ID button, and then we'll return that. 많이 이해되죠 이거. Similarly, we can traverse down the view hierarchy to find the linear layout with the ID container, and then return that. We could do the same to find a reference to this text view by traversing down the view hierarchy, but you'll notice that we already have a reference to the container, which is the direct parent of this text view. Hence, we can just call container.findViewById to search this subtree to find the text view with this ID, and then return. 여기서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일단 아까 get 액티비티라고 어댑터에다 등록하신 거 아시죠? 콘텍스트. 그러니까 C에서는 메모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자바에서는 컨텍스트라는,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어디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어요. 그 돌아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컨텍스트라는 건데, 컨텍스트라는 거는 자기 코드에 있는 위치, 코드가 돌아가는 메모리,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봤을 때 어댑터에는 뷰가 들어가잖아요. 뷰를 생성해 준 다음에 XML 그 코드를 가져와요. 인플레이트에서 가져온 다음에 그 뷰 위에다가 그 뷰 안에 있는 텍스트 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 뷰가 있다든지 막 그런 값이 있을 거야. 그 메모리 접근을 해야 되니까 뷰 컨테이너가 일종의 뷰예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대신에 액티비티에서 디스라고 디스점 바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디스점 파인드 바이드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액티비티 안에 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도 상속돼 있는 거예요. 액티비티 안에. 뭔 소리인지 아세요? 또 멘붕 도는데 큰일 났다.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뷰를 상속을 받아요. 액티비티라는 뷰가 있으면은 계속 아래가 있어요. 아래 액티비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상속을 받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동적 요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뷰를 상속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뷰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그게 그럼 뷰라는 클래스를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일단 뷰가 보여주는 요소도 액티비티에서 포함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뷰점 해가지고 이 메모리를 새로 만들었을 때 뷰점 파인드 뷰 바이드 아이디 이런 형식으로 컨테이너 점 파인드 뷰 바이드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도 디스 그러니까 자기 있는 위치 자기 자체가 뷰고 액티비티고 여러 가지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컨텍스트면서 컨테이너면서 액티비티다. 이게 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액티비티라서 그 액티비티가 디스잖아요. 자기 자신 여기 디스점 그래서 이 디스가 액티비티를 뜻하거든요. 그 액티비티에는 뷰도 포함하고 있고 동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고 컨테이너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나는 디스로 써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아 여기다 디스라고 쓴 게 그 네. 재생하셔도 돼요. Turn it. With this method, we have a smaller subtree to search for a given view, as opposed to searching the entire view hierarchy. In the Android Java doc for the view class, which is linked below if you want to follow along, it contains an example where the button was defined in layout XML. It was assigned an ID myButton. Then, in the activity, we can use the findViewById method with that ID so that we can get a reference to the button. Then we can change it dynamically, such as by adding a click listener to it. Now in the placeholder fragment class, bind the adapter to the list view. Luckily, we did assign an ID to the list view earlier, so we can find it easily now. Think about the smallest subtree in the view hierarchy that you can call findViewById on. Then set the adapter on it. If you want an example, you can see one in the link below. Check the boxes when you're done. 이해되셨죠 다? 약간 그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아직 잠시만요. 누르지 마시고. 그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컨테이너가 되는 건지. 아,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원래 자바는 막 계속 상속해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상속해오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게 최상단에 있는 클래스잖아요. 만든 클래스를 만들 때 오브젝트부터 상속을 해야 돼요. 그 오브젝트 상속한 게 예를 들어서 뷰라고 합시다. 안드로이드에 있는 뷰. 그럼 뷰라고 했을 때 이 뷰를 또 상속한 게 액티비티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고 있는 컨테이너라는 거는 컨테이너는 무언가를 포함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컨테이너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다가 막 입력을 해요. 뭔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중에서 뷰가 있는데 그 뷰 요소가 막 리스트 뷰가 있고 텍스트 뷰가 있고 에디 텍스트가 있고 막 등등의 뷰가 있어요. 그 뷰를 묶음이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이 컨테이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activity. this 그러니까 this.findView by id를 통해서 이 여기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컨테이너가 일종의 뷰, 그러니까 XML이잖아 이게. XML인데 여기서 자바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게 컨테이너예요. 그냥. 얘네가 말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더 들어가고는 싶은데 전부 다 이해를 하면은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방식으로 안 써요? 아니요. 이게 이번에 구글에서 새로 만든 언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위프트를 발표했잖아요. iOS 개발할 때 오브젝트 C에서 스위프트로 갔는데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근데 구글은 자바를 버리고 이제 고어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불분명한 게요. 지금 자바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버릴 것 같은 이유가요. 지금 그게 나왔어요. 다 자바로 만들어진 액티비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그게 다 지금 고로 다 컨버팅이 됐고요 벌써. 그 다음에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고에서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4.0 그러니까 고 베타 0.4 버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라클에서 구글에다가 왜 지들이 맘대로 우리 권한을 베껴가지고 만든 달빅이라는 VM을 만들었느냐 소송을 걸었어요. 오라클에서 구글에다가 당연히 지금 아트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아트로 빠르게 넘어간 이유 자체가 오라클에서 소송을 걸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건데 근데 마냥 이 자바라는 걸 쓰잖아요. 아직도 그래도 이 자바라는 걸 마냥 쓸 수는 없잖아요. 얘네가 자바라는 확장자를 썼다 해가지고 포켓몬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까 계속 자바만 쓸 수도 마냥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가 지들이 만든 걸 써야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로 넘어갈 것 같아요. 곧. 그러니까 이 두 개로 같이 상위 하위 호환 다 되다가 중간에 얘네 둘 다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을 거예요. 중간에 그 다음에 얘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얘도 이거랑 지금 과도기잖아요. 두 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iOS 9이나 그리고 요세미티 다음 버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세미티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스위프트가 무조건 스위프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겠죠 아마. 오브젝트 C가 구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원래 있던 거예요? 오브젝트 C는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걸 애플이 사용하고 있던 건데 그래서 애플이 자기네들 운영체제에 맞게 만든 게 그 스위프트라는 언어예요. 변화가 보네. 네. 약간 고가 시어너 그러니까 시어너랑은 다른데 Here's a solution 빨라요, by 시어너보다. an adapter to a list view. 빨리 나 자바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가지고 번역하는 과정이잖아요. 자바는. 네. 자바는 번역을 하는 대신에 고는 번역이 아니라 빌드를 그러니까 컴파일 한 다음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어셈블리로 변환을 시켜요. 그 어셈블리를 읽으니까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Here's the solution for binding an adapter to a list view within the placeholder fragment class. First, we find the list view in the view hierarchy by using the findViewById call, and then we set the adapter to it. The adapter will supply list item layouts to the list view based on this week forecast data. Note that the root view here refers to the root view of the fragment, which we just inflated up above here. And now we have this beautiful list of weather data in our app. Great job! High five! You've accomplished a lot in this 약 first 빨았어요. month. Starting with nothing more than Android Studio and Hope, you've created your first project, built and deployed it to virtual and actual devices, and even created a simple list-based UI that's populated using an adapter. You also learned a little about what makes mobile, and Android in particular, a different environment to develop for than desktop, web, and server. But we've only just gotten started. The app we've got so far is using static mock data, so join us in lesson 2 to learn how to hook it up to real weather data. But before that, take a moment to cleanse your palate with a brief interlude exploring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Android ecosystem. 마지막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I asked my 버전 first 2야, 이제. Android question on Stack Overflow 버전 on 2일 거야. August 버전 25, 다 2000. 아니야. It was about a problem I was having on the 0.9 근데 여기 뒤에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제. SDK. Android has evolved quickly since then, and nowhere is that more apparent 시간 관계상 바로 than 진행할 거예요 the 그냥. Android Desert Sculpture Garden. 그냥 이거 넘어가고요. 그냥 필요 없어요. 이건 역사예요 그냥. 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예요. 이 선샤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세션 2, 세션 3 넘어갈 때까지 이걸 다 점점 이렇게 늘어갈 거예요 이게. 이게 늘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선샤인이라는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 아니고 그냥 적는 거고. 네, 적는 나중에 거예요. 이제 뭐 지금 나오고. 세션 2에서 받아오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어제 반쯤 보다가 왔는데 세션 2를 세션 2에서는 받아온 네트워크에서 통신해가지고 받아오는 게 있어요. 세션 2에.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것부터 하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생성해 보세요 지금. 지금 아까 그 해오라고 한 거 말고 아예 새로 싹. 네. 아 이거랑은 제가 내드린 과제는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션 2까지 세션 2랑 세션 1이랑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세션 1을 마스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질문이었어요. 제가 제가 내드린 거는. 이거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네, 5분 빨리 하면? 네, 5분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저랑요? 네. 근데 빨리 지금 TV가 없어가지고 뭔가 제가 앞에서 바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 가운데 가운데. 네, 형 카메라 좀 켜주세요. 이거를 네. 이거를 치웁니다.